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증시 가이드 2부의 최혜린입니다. 중국 지표는 표면적으로 비관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결국 경기를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부양할 것이란 믿음이 어제 우리 증시의 이틀 연속 반등을 이끌어줬습니다. 기억나시죠? 외국인들도 선물은 결국에 매도 스탠스로 바꿔서 마감을 지었지만 현물에서는 소폭이지만 10일 만에 순매수해주는 모습도 관찰이 됐는데 물론 장중에 1950을 터치하자마자 상승폭을 이내 줄이는 등 저항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죠. 조선, 철강, 화학 등 이른바 소외되고 또 소외됐던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일찍 올랐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고서였었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특별히 나스닥은 장중한테 2% 넘게 크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 원인으로는 현재까지 바이오 헬스케어주의 급락이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이 밖에도 고평가됐던 테슬라라든가 페이스북의 주가도 많이 빠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수는 약간 쉬어갈 듯한데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 부진했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온도차가 커질 수 있겠네요. 중국장도 물론 잘 보셔야 되겠죠.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남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조선, 철강, 화학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소재 섹터의 일제히 반등이 관찰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의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올랐다는 점인데요.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이란 분석이 있죠. 과연 중국 현재 리스크를 정말 덮고가도 좋을 만한 시점인 건지 중국의 리스크 한번 제대로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주를 이렇게 살짝 매기가 이동하는 시점에 코스닥의 일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는 섹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어제 일부 종목도 크게 빠졌었고요. 기관도 어제 엔터주를 많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중 축소, 이른바 좀 조심해야 될 중소형 섹터가 어디쯤 있다고 보시는지 전략 측면에서도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최근 지금 중국에 대한 리스크 한 6가지 리스크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좀 한 개씩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위안화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금융위기의 어떤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위안화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찌 보면 중국 중앙은행의 환투기 세력들, 즉 한머니의 유입이 굉장히 과도했고요. 여기에 따른 금융시장 자체에 어떤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에 염두해서 일정 부분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율 정책이 상하한 폭이 1%에서 2% 정도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일단 의도적 환율 하락을 한번 야기를 시킨 다음에 시장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한머니의 유출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수출이 굉장히 2월달에 안 좋았잖아요. 2월달에 안 좋고 지금 2월달 제조업 PMI 지수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구정 효과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6월달 그 수출 감소는 구정 효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PMI 지수는 그까지 감안하고도 예상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냉각된 부분이라는 거죠. 즉, 뭐 어떤 의미냐면 작년 13년에 중국의 이 상반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지 사실은 큰 폭으로 뭐 떨어진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저효과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영 기업들이 지금 한 개씩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차오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신 철강들. 그런데 이 부도 나는 기업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이 너무 과도해서 이 공급 과잉을 축소시키기 위한 업종, 대표적인 업종으로 지정해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철강, 시멘트, 유리 이런 것들은요,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기업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보면 태양광 업체 그리고 철강 업체, 향후에는 시멘트, 유리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은요. 하여튼 의도적으로 이제 지금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다운돼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뭐 최근 이야기 나오고 있는 구리 가격과 중국 경제의 어떤 밀접한 관계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리 가격만 하락하고 있지 나머지 비철금속은 가격이 하락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하락이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럼 나머지 비철금속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또한 순간적인 수요의 어떤 부족들에 대한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림자 금융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 요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게 굉장히 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 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요, 중국이 이 GDP 대비 그림자 금융 규모가 한 60%대거든요. 근데 그래 따지고 보면 영국은요 4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 다 160%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림자 금융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물론 금융적 취약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어떤 경제를 흔들 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이 부분인데, 그 법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일반적인 개인들 하부 단계에서의 충격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6대 리스크 중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 침체는 분명히 좀 있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크게 우려할 부분 없다. 그래서 뭐 미니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만만디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겹치면서 세계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뭐 조선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BDI 지수가 조선업이나 이게 산업체들, 소재 산업체군들의 어떤 선행지표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8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어느덧 1600포인트까지 와 있다는 거죠. 상당 부분 반등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소재산업재군들 전반적으로 특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주의 어떤 강세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겠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비교된 그림입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 파란색이 뭐냐면, 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요, 평균적으로 10%에서 10.5%가 평균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상 최고치인 12%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12%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그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또 전혀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밸류에이션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가 분명히 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그러다 보면 이 저가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많은 시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월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이 파생적 영향을 받아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 주는요, 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기관들의 이 미니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한 주는요,
상대적인 코스피의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코스피의 강세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가장 큰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연초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왜 많이 떨어지는지를 보면 올 한 해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의 조정이 전부 다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몇몇 종목들은 정말 이익의 조정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익 조정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다든지 기타 뭐 또 다른 오리온 같은 것도 어저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EPS 조정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본다면 이런 몇몇 종목의 주도하 플러스 물론 EPS 조정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일단 먼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반등이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실적이 1분기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 업종별 기업이익 전망을 보면 산업재가 탑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4,800%, 4,080% 순이익 흑자 전환되고요. 연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20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산업재, 즉 조선과 건설이 탑픽에 먼저 올라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꾸준한 어떤 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유틸리티 그리고 의료 등에도 그리고 통신 정도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코스닥은요. 지금 미국 나스닥이 바이오테크의 급락들 나왔고요. 이 바이오테크가 급락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바이오만 떨어지는 거다.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반적인 어떤 그 상승폭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상당 부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이 매도는요. 기관들 위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한번 큰 변동성이 한번 나타났던 것은 하나의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난번 한번 6, 7%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6, 7% 정도 떨어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깨지는 종목이 어느 업종, 어느 테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불문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끝으로 결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쉬어줬던 말을 새로이 달리는 상황이다. 쉰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리스크가 많아 보이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 외에는 사실 큰 걱정하지 않는다 하셨고요. 분기 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매수세를 한번 감안해 본다면 역시 향후에도 코스피의 상대적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내다보셨습니다. 코스닥은 특정한 섹터를 언급하기보다 수급이 꼬이면서 2차 충격까지 발생한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하니 빠져나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원우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아침입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전일 공략주였던 오스템 리뷰도 궁금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해 주셨던 중소형 건설주 서한이 금요일 시초가 대비 3%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 1,900원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AS 먼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서한이 어제 시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요. 우리의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있던 어느 정도의 매수적인 세력 자체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던 구간이 바로 하단에 있는 1,800원대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적기로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냈던 게 두 번째 이 파동이었습니다. 이 파동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기관과 외국인의 1차적인, 2차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안이 정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아파트 투유입니다. 분양경기 활성화로 인한 어느 정도 그런 검색어까지 지금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상한 같은 중소형 건설사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스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어제 1%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기조 자체가 상승 추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안전하게 제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며칠 동안 더 이어지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제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고, 오늘은 그 상승 여력을 좀 더 즐길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루도 홀딩 하시면서 수익률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3%가 되면 1차적인 이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은 조금은 최근 들어서 좋았던 분위기에 큰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M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TV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이 소녀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녀시대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제목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소녀시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SM에서 어느 정도 봤을 때 한류를 다시 한 번 더 이끌 수 있는 것은 SM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소녀시대라든지 아니면 엑소 같은 그룹들이 꾸준히 인기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현재는 중국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엔터주 자체의 어느 정도 고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죠.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PER 밴드로 본다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심하게 나타났었고, 현재는 상당한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고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앞으로의 할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베팅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앞서서 제가 여기에 같이 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앞서서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기관이 주를 이루는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여기에서는 기관이 주를 이뤘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나타났을 때 누가 매수를 하느냐? 바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손바뀜이라고 하죠. 같은 위치에서 기관이 샀다가 지금 외국인 다시 한번 사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한 번 더 그릴 때 이때는 누가 삽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불순물이 포함된 물량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받아주고 기관은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 매물대 자체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조금 낮게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 2% 정도 빠져서 있는데 차라리 이 가격이 낮죠. 그래서 47,000원, 47 이런 가격대보다는 46으로 시작하는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46,200원이나 아니면 46,300원 정도의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초가가 그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매수에 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봉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지금 두 번의 그거죠. 지금은 맞죠. 쌍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을 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우리가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자, 외국인이 매수의 운동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3%를 보시고 대신 하단의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500원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SM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오스템 혹시 보유하신 분들 오늘 한 번 더 수익률 플러스 3%에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역외 탈세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고점 대비 10% 빠진 SM, 기관은 계속해서 조금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산다라는 이유를 드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46,000원대 매수가 걸린다면 베스트겠고 3% 정도 수익만 짧게 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개장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초가 분석과 특징주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어제 올랐는데 외국인들도 살짝 돌아왔죠. 오늘은 어떨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회복과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호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좀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코스피를 발목 잡았던 요인이 세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옐런 리스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에 좀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악재 해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좀 키워드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전망 팁은 기술적 반등이 좀 지속이 될 건데 그 분기점이 지난주는 1940포인트였고 이번 주는 1960포인트로 한번 수정해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일시적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지속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수익률이 더 나을 확률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관들이 관심 가진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1960포인트를 과연 회복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시장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좀 전강 후양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난주 2주가량 계속해서 저항이 됐었던 545포인트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의 새로운 선택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종목별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떤 포트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넉넉히 했다가 갑자기 찰실현 매물이 쑥쑥 쏟아진 종목들이 중소형주에서 나오고 있죠.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어제는 철강, 조선, 화학 이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그치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섹터가 뜰까요? 네, 오늘 일단 예상은 IT 그리고 자동차, 철강 이런 업종들이 좀 오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화학도 전일에 조금 들어오는 왔지만 일단 화학보다는 관련주로서는 철강이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일단 완성차도 그렇고 역시나 부품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 IT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과에 대한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과 기관들 역시나 좀 슬슬 관심도가 좀 생기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 세 업종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어제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또 의외로 사는 포인트에서 경기 민감주가 세게 올라오면서 1940선가량 회복을 했죠. 10포인트가량 의외의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미국과 또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의 제조업지표 마저 부진한 결과 글로벌 증시가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어제 의외로 선전한 우리장도 오늘 약간 숨을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지수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미국 증시 IT 섹터들이 약세가 과연 영향을 좀 받을 것인가 조금 관건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아침 쪽에 0.2%가량 현재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2%가량 약보합권 출발을 하게 되면서 194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일 좀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 0.03%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현재 출발을 하면서 545.76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팁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수 포인트, 출발 포인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IT 섹터가 과연 금일 시장에서 얼마만큼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키워드를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다음은 환율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금일 환율이 1,076원 다시 강세 쪽으로 현재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환율 밴드를 1,060포인트에서 1,075포인트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박스권 대응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 뭐 1,850원까지 85원까지 바짝 다가서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일어났던 외국인 수급 기한으로 인해서 환율은 다시 강세 쪽으로 조금 소폭 전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제시하고 싶은 어떤 가이드라인은 1,075원 쪽으로 다시 한번 강세 진입을 할 것인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물도 한번 보게 되자면은 자 지난주와 좀 유사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물 밴드를 250P에서 254P를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 과연 254P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똑같이 1940포인트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주시는 여전히 254P 과연 회복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254P 그리고 아래는 여전히 250P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일단 분기점으로 251.5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장 키워드로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혼조세로 출발을 하는 듯 했었는데 코스닥만큼은 플러스 출발이 보여졌었지만 코스닥까지 같이 곧바로 하락 전환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1930선대까지 처져 있네요. 이번에 일본 증시 분위기 살펴드립니다. 어제는 춘분의 날 이전에 급락했던 데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약간 반등하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역시 일본도 0.5% 정도 빠지면서 개장하네요. 14,400선 정도 턱걸이하면서 니케이 평균이 개장을 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들부터 보여드리는데요. 거의 다 오늘은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선전을 기대했건만 여기서 또 밀리면서 126만 원대로 쳐졌고요. 어제 사실 전차는 소외가 됐었죠. 오늘도 계속 소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그나마 하이닉스가 약간 올라오면서 3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고요. 어제 네이버가 3%대 급반등했었죠.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겨낸 결과로 보여졌었는데 어제 밤에 페이스북 같은 주가가 고평가 논란 속에 미국 증시에서 급락한 여파가 아마 네이버 쪽에도 조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 흐름 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기아차는 어떨까요? 네, 기아차 역시 파란불이고요.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없다 해야 되겠죠. 어제 사실 뭐 LG화학, 포스코, 조선 이쪽이 다 셌었는데 그들 종목도 오늘 전체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고요. 본주가 약간 밀립니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만 겨우겨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정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짚어보죠. 셀트리온이 소폭 강세를 CJ E&M과 더불어 띄고 있을 뿐 오늘 파라다이스가 또 크게 밀리네요. 어제 파라다이스도 수급이 한쪽에서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34,000원대가 일어서 깨집니다. 2%대 중반대 하락. 어제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내고 종가상을 밀렸는데 오늘 연속적으로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 분위기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상해 주셨던 업종 강세와 지금 현재 강세가 일치하는지 궁금하네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 은행 그리고 섬유의복, 이 증권 이런 업종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IT 같은 경우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철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플러스 전환으로 되지는 않았다. 역시나 장상황과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장 강한 것은 금융이 제일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은행 업종 그리고 섬유의복 그리고 일단 증권업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중에는 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 콘텐츠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거래일과 그렇게 크게 좀 다르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다시금 디지털 콘텐츠 즉 게임주들이 몇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많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일단 디지털 콘텐츠 쪽 업종이 가장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프트웨어나 최근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이 컴퓨터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또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테마가 여전히 좀 강하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기존에 또 강했던 소프트웨어 업종도 지속적으로 좀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섹터들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후 특별한 강세 혹은 두드러지는 약세를 띠는 돌발 종목 분석도 김근호 연구원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수급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양시장이 모두 밀리고 있는 찰나 오늘 양시장 수급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살짝 사는 듯 했는데 역시 그냥 잠깐이었네요. 예, 그런데요. 일단 아침 쪽 같은 저희가 좀 반대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0억가량, 그리고 510억가량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섰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아침 장 초반 쪽에서 전일과 반대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400억가량 매수했었던 외국인들은 현재 107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전일 510억가량 매수했었지만은 금일 아침은 11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 쪽에서 현재 17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한 1000억가량 매도를 했었던 기관 개인들은 현재 11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상당히 코스닥 지수에 부담이 됐었던 기관 쪽, 기관 전일 580억가량 매도를 했는데 금일 아침도 마찬가지로 현재 8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현재 그 코스피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7억 그리고 13억 정도 매수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103억가량 이제 매도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일 강세를 보였던 철강금속에서 17억 거류 그리고 우수장비에서 20억, 금융섹터에서 한 22억가량 매도 현재 유발이 좀 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조금 강한 매도가 나왔었던 IT 하드웨어 섹터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16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컨텐츠 섹터 현재 13억가량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의료정밀기 섹터에서 3억 그리고 IT 하드웨어 섹터에서 각각 3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 코스닥도 545선을 일단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원은 어떻게 개장했을지 저희가 잠깐 개장 분위기 정도만 전해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한 10분 가까이 흘렀죠?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의 제조업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는 결국 1,070원대로 미끄러졌더라고요. 간밤에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지표 역시 부진했는데 오늘 어떻게 출발했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07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1,078원 시점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7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발표된 주국들의 제조업 지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장별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HSBC PMI 지수와 유럽의 PMI 지수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만이 위험 회피로 반응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로화의 경우는 비록 유럽장에서는 유럽 지표의 부진을 반영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뉴욕장에서는 미국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작용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화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 조정을 단행하면서 유로 환원 달러화에 대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지난밤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호주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였는데요. 통상적으로 중국 지표의 부진은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의 약세로 나타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부진한 경제 지표가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예상 밖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 통화와 상관성이 높은 원화의 동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달러원은 이제 다시 1,060원에서 1,080원 사이에 박스권 안으로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일단 크지 않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달러원은 1070원대에서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미 연준이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과 함께 호조를 보일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달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달러를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쉽지 않은 장세가 다음 주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장중 변수는 역시 달러 위안화의 고이시 환율이 되겠고요. 어제 종가 대비 어떤 수준을 보이냐에 따라서 아시아 통화대 동향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달러 위안은 지난 20일 6.2237위안까지 상승 후에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고요. 글로벌 달러의 약세 수정과 함께 당분간 상승 압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0원대 후반대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일 중국 지표 부진에도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의외로 호주 달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중국 위안화 움직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의 외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을 만회하면서 1940선을 막 보여주고 있는 찰나입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3종목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썬데이 투즈입니다. 최대 주주가 스마일게이트로 변경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모로 화제를 뿌리네요. 오늘 아침 돌발 첫 종목으로 살펴보겠고요. STX 중공업도 자본 잠식 때문에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죠. 근데 거래가 오늘 아침 재개되면서 곧바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전일 조금 걱정을 키웠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3인방이 있습니다. 시젠, 마크로젠, 내추럴 엔도텍 이 세 종목이 모두 6%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미국도 이쪽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이들 종목 오늘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반등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썬데이 토즈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썬데이 토즈가 이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온라인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 앞서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최대 주주 이정웅의 2명의 특수건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한 666만 4,506주 이 주를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거래일에 밝혔고요. 한 주당 가액은 18,100원, 그러니까 전일 이 종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수도 대금은 한 1,206억 정도에 달하는 규모고요. 일단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에 규정된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 날, 그래서 2016년 11월 6일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당장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스마일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크로스파이어 게임을 통해서 중국, 북미 그리고 글로벌 신흥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어떤 연합 제휴를 통해서 일단 썬데이 토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쌓을 수 있겠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모멘텀이 좀 발생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방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중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일단 매물들이 좀 나온 모습인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 오늘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아직도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오늘 또 급락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이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급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감사 범위 제한 그리고 자본 잠식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뭐 지난 21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어 왔었는데 24일 정정 공시를 통해서 감사 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 뭐 이러한 차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뭐 이런 종목을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겠죠. 뭐 사실 관리 종목도 그렇고 이 자본 잠식 상태, 감사 범위 제한에 걸려 있는 종목을 사실 뭐 매매하신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만큼 다른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종목은 코멘트 달기도 굉장히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3인방 시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한 방 맞았고요. 또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이오 업종들이 한 템포 좀 쉴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러한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바이오 업종들이 좀 한 템포 쉴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좀 한 템포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기술적으로 분명히 맞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창립 이래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이 양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마크로젠도 시젠과 마찬가지 아닐까. 일단은 바이오 업종들이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제 좀 된소리를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원이 좀 깨진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만 원 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인데, 사실 내추럴 엔도텍이 최근에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내추럴 엔도텍도 마찬가지지 않았나.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어제 이 바이오 업종들이 쉬어가는 흐름, 그 틈을 타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도 시젠과 마크로젠처럼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추럴 엔도텍도 6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뭐 지금 수준보다는 좀 내려서 뭐 한 6만 한 4천 원에서 3천 원대 가격대는 충분히 분할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견조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준다면 저 같으면은 6만 4천원에서 6만 3천 원대는 그래도 긍정적인 가격 시그널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은 한번 쉬어갈 수 있음에 공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없는 마크로젠은 4만 원대 아래쪽, 내추럴 엔도텍은 6만 3, 4천 원대까지 밀리면 한번 매수할 생각도 있다 하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한 가격대까지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특징 준 스튜디오에서 분석을 들어보려 합니다. 유니슨이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어제 2020년도까지 뭐 몇십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었었는데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다나리 어제 상한가 쳤었잖아요. 중국 텐센트와의 어떤 계약 체결 호재, 오늘까지 벌써 나흘째 강세입니다. N게임도 오늘 무서운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샘은 거침없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종목들을 조금 모아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니슨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고 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신재생에너지. 일단 뭐 한국전력에서 2020년까지 폭력에너지였던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풍력 같은 게 실질적으로 그 수혜가 있는 종목들 같은 현진 소재, 뭐 태용,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뭐 태용 같은 게 실질적으로 지면서 쪽으로 풍력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국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국내 업체들 쪽으로 풍력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아무래도 이쪽에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 유니슨과 동국 SNC 여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성 어떤 테마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을 때 테마성 어떤 강세가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점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뭐 상당히 강한 시세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술적으로 접근이 일단 점상한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점상한가가 일단은 풀리느냐 마느냐, 얼마만큼 이 점상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거래량이 없이 지금 점상한가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점상한가 진행이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 접근은 좀 무리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징 종목으로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단알. 일단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언급이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액티브엑스, 뭐 공인증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쇼핑몰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결제 업체들이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뭐 단알뿐만 아니라 모빌리언스, 인시스템, 한국사이버결제, 그러니까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잘 아시다시피 아침 쪽에 뭐 텐센트라는 어떤 그 업체와 어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G 인시스가 이전에 그 중국의 온라인 그 결제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중국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그 추세가 좀 길게 좀 그 어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8억 명 정도가 사용자가 있었고요. 이번에 텐센트 같은 3억 명 정도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 뭐 KG 인시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월 7일날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한 3일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KG 인시스였던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일단 뭐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모멘텀이 끝날 가능성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알 같은 경우 최근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일단 13,500원 전에 가격대가 일단 분기점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 최근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에 좀 대응을 하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N게임입니다. 최근에 뭐 악재, 호재 이렇게 좀 엇갈리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알리바바의 어떤 국내 게임 업체들 인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뭐 전체 게임 업체들의 어떤 M&A 소식도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N게임은 아무래도 실적이냐 아니면은 신작 모바일 게임이냐,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1차적으로 2,500원 정도 부근에서 강한 시세가 일단 났었죠. 모바일 게임 소식으로 인해서 났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그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보통 요런 시세가 나왔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적자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과거의 기술적인 어떤 경험치라든지 그리고 적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볼 때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일단 제가 보기엔 5,500원에서 5,800원 가격대 돌파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고점 저항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종목은 신규 접근보다는 좀 관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한샘. 일단은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대형 건설사 쪽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건축자재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LG 하우시스, 벽산, 대림비행코, 뭐 KCC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샘도 지금 초강세를 보인 이유가 거기 좀 연장 생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리모델링 이런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현재 받쳐주고 있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012년도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470억 가량,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90억, 그러니까 한 800억가량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900억가량은 영업이익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모멘텀이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이끌어주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그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것들이 충분히 당연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실적 모멘텀이 과연 반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반영이 될 모멘텀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에 지금의 어떤 고점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들 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M게임이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매도 관점이지 신규 매수는 정말 말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관망하자라는 전략, 단알은 13,500원대 돌파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요, GS 에너지의 인수 검토설 얘기 나오면서 오늘 한 6%대 급락하네요. 그리고 보안, 사물인터넷 관련 또 원격 진료 수혜 이런 재료들을 갖고 올랐던 한국전자엔진과 효성 ITX 어제 상한가 쳤던 인성정보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M게임 분석 도와드렸는데 아프리카 TV도 오늘 만만치 않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밖에 다른 종목 시간이 저희가 허락한다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 신소재 알아보죠.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GS에너지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인수 검토 중이다가 어제 저녁쯤에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좀 이어졌는데 일단 이 GS에너지에서 인수한다는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일단 오늘 좀 장이 빠지는 이 코스모 신소재 주가가 좀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소문은 어제쯤 다 돈 것 같습니다. 주가의 어떤 이 판단을 좀 봤을 때는 어제 좀 많이 올라온 것, 이 부분은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자리 찾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좀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거래량이나 봉을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상승폭에 대한 어떤 반락 정도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가까지 좀 주가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7,000원 밑에서는 좀 잡아도 되는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엔진인데 거의 독보적인 주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이 대기업 솔루션 공급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일단 한국전자엔진이 최근에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사물 인터넷에 대한 테마는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국전자엔진이 대기업들의 이 공급하는 만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금 더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게임 흥행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개인 인터넷 플랫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그 부분이 매출 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모바일 게임, 이 스포츠 게임에 대한 중계에 따른 사용자 확대,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까지 호재가 좀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도 한국전자인증하고 마찬가지로 신규로 매수할 종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5% 정도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적 회복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에 대한 유익, 거기다가 오늘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 회복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겹쳐지면서 올랐던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55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 한 곳에서 좀 예상들 하고 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실적 회복에 대한 근거로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나 밀집해 있는 이평선들, 매물대들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코스모 신소재부터 코리아 서키트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사실은 시간은 다 됐지만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달 초에 88만원 고점 찍고 계속 조금 어려운 구간, 그렇지만 반등을 또 곧바로 주곤 했던 네이버가 오늘 재차 80만원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20일 이평을 다시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목표가가 나올까요? 다시 한번 88만원 갈까요? 일단 저는 이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10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 그 중요한 것이 일단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예, 그래요.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이 저는 좀 급락을 했는데 그 온라인 광고 축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SNS 업체들 그리고 온라인 광고 관련 업체들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이 자리 좀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 성장세는 계속 유의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이번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올해 초죠. 12월 달에서 1월 달 넘어왔을 당시에도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볼 때 지금의 어떤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어떤 악재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80만 원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78만 원 정도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88만 원 트라이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고점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만은 아직까지 100만 원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이버가 다시 한번 80만 원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목표가 100만 원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시면서 78만 원 정도만 안 깨진다면 네이버 괜찮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특별히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5분께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셨네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승 차장님은 윈도우 드레싱의 반짝 효과를 한번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기대해 보겠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일단 기관이 오늘 소폭 정도만 사주고 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1900선대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분할 매수 접근해도 괜찮겠다. 현재 지수대가 1930선 정도까지 밀렸으니까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조금 오히려 걱정을 하셨는데요. 1950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을 일단 확인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태양광, 조선, 통신 같은 섹터에만 압축적으로 관심을 갖자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압축 포트,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그냥 쭉 끌고 가는 홀딩 전략만 얘기하셨고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던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 자세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이 바뀌긴 바뀌었죠. 물론 1950의 저항도 있고 외국인도 하루 만에 다시 팔곤 있습니다만 중국의 악재가 전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위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목을 사면 그럼 좋을까요? 네, 참 예측하기 참 어려운 좀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중국이 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주도주가 좀 없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오늘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제일모직이라든가 그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좀 박스권 랠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의 그 경기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기존 악재들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1900선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0선 초반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1900에서 한 2000포인트 이 박스권 1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박스권 구간이 계속해서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중심과 그리고 지금 중국 그 경기 관련된 민감주들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러한 종목들, 게임주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고점 고공행진을 가다가 최근에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개별 종목 모멘텀 위주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좀 소외됐었던 그 IT 부품주들을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2분기에 이제 갤럭시 S5가 이제 출시
출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의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T 부품주들의 이제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KH 바텍이라든지 그 서원인테 그리고 LMS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코어는 크게 깨질 일은 없겠다 하셨는데 일단 주도주가 없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어제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갤럭시 X5 출시를 앞두고 소외됐던 IT 부품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팁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지점 정영훈 팀장님의 오늘장 전략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오늘 역시 또 역전의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좀 빠른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종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도 오후장 역전이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ITX인데요. 예. 말씀드리고 나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목표가가 달성이 돼 버렸어요.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좀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달성이 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금도 한 3% 가까이 되는 급등이 나와서 결국은 지금 15,000을 윗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5,8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효성 ITX 여전히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살펴보셔야 되고, 사물 인터넷은요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만은 대장주가 뚜렷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게 효성 ITX 일봉인데 이렇게 갔다가 횡보가 나왔죠. 그죠? 결국은 방향성이 위하고 아래로 갈 수 있는 방향성에서 위쪽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효성 ITX 그리고 지금 인성정보, 한국전자인증 모두 좋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인성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변동성 랠리 구간, 그쪽에서 지금 뚜렷한 테마군이 형성되는 것이들이 강하게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효성 ITX는 너무나도 고맙게 36%를 기록하면서 목표가가 이미 달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 있으면 자, 요 익절가 잘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 14,100원대 익절가 잡아 놓으시고 계속 추세를 탈 때는 들고 가시는 전략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랑 이제 그만하고 자,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3D 프린팅 관련주 지금 오늘 좀 T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TPC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PC나 지금 3D 프린팅 관련주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자,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STI는요, 사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TPC,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STI 이런 것들은요. 그 중에서도 TPC, 그 다음에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SMAC 같은 종목군들은 사실 아직 실적하고 확실히 연관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이 또 높아요. 신용 비율이 많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따라 들어가신 전략은 옳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3D 프린팅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TI, 즉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따단 제가 할까요? 리모델링 관련주인데요. 자,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는데, 자, 리모델링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 연초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던 한솔 홈데코입니다. 한솔 홈데코인데, 자,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오르면서, 지금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리모델링 관련주 코콤, 그죠? 코콤도 지금 이제 신고가 형성해 가면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츠. 그죠? 하츠 역시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바트.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가구에서 리바트. 역시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NX.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지금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하면요. 결국은 경기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불안하면 집을 막 새로운 집을 이사할 것은 지금 기존의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강하게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주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가셔도 되긴 돼요. 근데 늘 너무 지금 고점이 있다 보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따라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장 제가 관심 업종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전일 좀 정책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어요. 현진 소재가 어제 전일 정책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현진 소재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어제 좀 많이 상승폭들이 좀 컸죠, 그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슨도 그렇고, 자, 유니슨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슨 오늘도 가격 제한폭 그 점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그냥 이게 낙폭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점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점상으로 올라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미 점상이 박혀 있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갈 수도 없고, 사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자, 각도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 훨씬 투자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유니슨은 일단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고. 자, 역전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재생 에너지가 단기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분명히 석유가 2000년 이전에 고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직도 근데 주유소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가 없어졌어야지. 그죠? 근데, 주유소가 있다는 것은 석유가 아직 고갈이 안 돼. 그만큼 기술력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런 에너지들은 분명히 고갈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화학연료 에너지들이 아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에너지원인데,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예상이 되고, 이건 단기적 관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장기적 관점이고, 효용 가치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래, 즉, 먼 미래 얘기하니까 가까운 미래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각기법에서의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탑픽 종목을 잡아봐야 되겠죠. 탑픽 종목 잡아봐야 될 건데, 자, 탑픽 종목.
자, GNC 에너지를 한번 잡아봅시다. 왜? GNC 에너지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GNC 에너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상승하고, 자, 횡보 다음에 다시 상승.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가격 대비로 봐도 지금 전 고점, 즉, 상장될 당시에 고점대를 그러니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니까, 자, 이 가격대가 잘 지켜준다면, 결과적으로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5위평, 12평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수반이 됐다는 거,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NC 에너지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 공개방송을 통해서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공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개방송에 접속을 하시면, 제가 요 GNC 에너지에 대한 가격 전략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효성 ITX에 대한 전략적 얘기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서도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바로 이 방송 마치고 접속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그런 해안들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달려서 여러분들께 좋은 그리고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내일도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쭉. 네,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지표마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밀렸었고 일본 니케이도 지금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사흘 만에 반락하면서 다시 1930대로 회귀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면 이달 들어 처음 125만 원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더욱이나 네이버가 만만치 않게 주가를 견인해왔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80만 원 주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부진한 가운데 파라다이스와 서울 반도체가 역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수가 올라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오늘도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출발진 쇼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